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일본 이 경제 보복으로 얼마나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억울해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를 풀어가겠습니다. 일본 그 쥐새끼처럼 생긴 아베, 네? 그 쥐새끼처럼 생긴 아베, 그 아베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금 흔들고 있는데 반드시 천벌을 내릴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이것부터 답을 하고 넘어가야 우리 국민들이 오해를 안 해요. 아베는 관상이 동물로 비교하면 이 사나운 개상에다가 사나운 쥐새끼 상에다가 사나운 늑대의 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로 비교하면. 그래서 그 속을 다 알 수 없고 그 자존심 상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머리도 좋고 머리도 잘 굴리면서 자존심 상하게 하면 물어뜯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나운 개가 물어뜯잖아요. 사나운 그 늑대라든가 사나운 쥐새끼가 확 성질나면 물어뜯잖아. 그것처럼 그런 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자꾸 건들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참다가 확 물어뜯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물어뜯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베가 이런 짓을 하기까지는 우리 국민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일본만 잘못한다고 탓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가 정치인이나 대통령 이하 정치인이나 우리 국민들 지극히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성이 부족하고 우리 정치인이 부족하고 우리 국민들 생각이 너무 치졸하고 부족한 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수모도 겪고 이런 피해도 보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아베가 쥐새끼 상이 됐든 늑대 상이 됐든 사나운 개상이 됐든 그걸 탓할 일이 아니다. 그걸 탓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들 먼저 반성할 일이다. 왜 반성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선 600년을 보내면서 당파 싸움하고 이렇게 노론소론 당파 싸움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싸움질하고 이렇게 세상을 위해 노력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맨 양반 노릇이나 하려고 하고 갑론 을박이나 따지고 그리고 노론소론 다투기나 하고 세국 정치를 펴가지고 국가가 발전을 못했습니다. 우리 호미자로 만들 때 일본은 총을 만들었고 우리 겨우 이렇게
총포 만들려고 할 때 일본은 이미 비행기를 만들어서 포를 만들어 가지고 공중에서 쏘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우리 겨우 딱총 만들 때 일본은 이미 날아다니는 무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비행기를 만들어서 공중에 날려서 포를 쏘고 세계 전쟁,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그냥 웬만한 우리 이쪽으로는 다 먹어버리려고 작정한 나라예요. 그 정도로 힘을 길렀고, 그 정도로 머리가 좋고, 그 정도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 일본 사람들이 혼신을 다해서 발전시켰다라는 거예요. 정치인이든 기술자든 국민이든 그렇게 해가지고 막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시절에 우리는 뭐 했습니까? 한번 돌아보자고요. 당파 싸움하고 그냥 양반 노릇이나 하면 최고인 줄 알고, 그리고 반상이나 따지고, 서열이나 따지고, 체면이나 따지고, 그리고 대원군대 와서는 이렇게 물밀듯이 세계화적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그 세국 정치를 써가지고 우리 국민을 막 가다 놓으려고 했고, 세국 정치를 써가지고 소위 말하면 무역, 교류, 문화를 다 차단시켰어요. 시대의 물결을 읽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떻게 작업을 했느냐? 너희들은 뿌리 민족이고 한 민족이고 정말 이 세계에서 최고 우수한 질량으로 키워준 나라인데, 이 세계에서 가장 동북 간방에 위치한 나라로서 뿌리 민족인데 하는 짓거리는 정말 동방예의주국이라 하지만 시대의 물결도 모르고 성장할 줄도 모르고 양반 노릇이나 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너희들을 깨우려면 방법이 필요하구나. 하느님께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너희들을 지켜주는 머슴들한테 반역을 일으키게 해서 매질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일본은 우리나라로 보면 머슴의 나라예요. 태평양 바다를 가로질러 가지고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잖아.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동쪽으로 태평양 바다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 해풍, 지진, 모든 탁한 기운을 일본이 막고 있는 거예요. 머슴의 나라란 얘기죠.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근데 머슴의 나라인데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니까 머슴들을 시켜가지고 뒤집어 엎게 만든 겁니다. 힘은 머슴들이 더 좋잖아.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응? 몽둥이질도 잘하고. 응? 그러니까 그 머슴들한테 시켜서 주인의 부족함과 못남을 깨운 겁니다. 그 머슴들을 시켜서 반역을 일으키게 만든 거지.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받게 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고 억울함도 겪고 이런 그 반역의 모반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깨우려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그 머슴들한테 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니까 반성은 하지 않고 억울하다 소리밖에 안 해. 이 머슴놈들, 니들 그럴 수 있어? 너는 외놈들, 너는 나쁜 놈들, 인간 쓰레기고, 너는 무도한 놈들이고, 너는 남의 나라 탐내는 놈들이고, 니들 힘으로 뭐라고 할까? 무도하게 남의 나라 막 뺏으려고 하고,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야. 너희는 외놈들이야. 이러면서 머슴들의 무례함만 탓하고 반성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오늘날까지 왔다.
그래가지고 정말 회초리를 심하게 맞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일제 36년이란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고통을 받고 침해를 받고 그러면서 36년이란 세월을 견뎌온 것입니다. 그러면 견디고 나서 반성하고 독립국가로서 자립정신으로 국가를 바르게 세우는 정신으로서 온 국민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반일 감정만 있을 뿐이지 자기 반성이 과연 얼마나 있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독립군들 죽이고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니들 억울하게 만들고 강제징용을 한 거 이거에 대한 억울함만 가졌지 우리 국가와 국민들 얼마나 자각을 하고 반성을 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건 일본 놈들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본 놈들이 머슴 짓을 하고 무도한 짓을 하고 무식한 짓을 하고 이렇게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렇게 당하게 된 동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하고 해서 당할 만큼 다 당하고 나서 하느님이 이제 매를 칠 만큼 쳤으니 이제 너희들은 물러가라. 미국이란 사자를 보내서 원자폭탄 떨어뜨려가지고 너희들은 임무 끝났으니까 돌아가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라를 일으켜서 성장하게끔 이렇게 보호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면 우리나라가 단합을 해서 반성하고 일으켜야 되는데 또 남북전쟁으로 갈라졌어요. 이념전쟁으로 갈라졌고 그리고 나라를 또 쑥대밭을 만들었어. 근데 그 또한 하느님의 뜻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국민성은 다 부족했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 일본 놈들을 쫓아보내고 이제 남북 이념전쟁으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콩보리쌀 없게끔 만들어서 밑바닥을 보게 만든 거죠. 그냥 정말 이 콩보리밥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밑바닥까지 치게끔 정말 쓰라리게 깨우치라고 이렇게 밑바닥까지 다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는 뿌리 민족이니까 뿌리는 잎이 하나 진다고 해서 안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나무 가지는 잘라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날 수 있지만 뿌리 민족은 어때요? 이파리 하나 떨어뜨리든 나무 한 가지 잘라도 살아나잖아. 또 뿌리가 살아있으면. 근데 우리는 뿌리 민족이기 때문에 외놈들이든 중국놈들이든 어떤 놈들이 와서 나뭇가지를 잘라도 아픔으로 피는 흘리지만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솟아났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땅덩어리를 가져가지는 못해. 침범은 하더라도. 그래서 수없이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어려움을 겪었어도 뺏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뿌리의 나라기 때문에. 그 뿌리에 보세요. 나무가 뿌리에 튼튼하게 박고 있기 때문에 가지치면 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못 가져간 거예요. 뿌리의 나라가 아니면 몸 독딱 잘라가지고 가져갔다니까. 근데 뿌리의 나라기 때문에 가지만 쳐갔지 뿌리까지 뽑아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뿌리의 힘으로 살아난다. 근데 결론은 뭐냐? 그렇게 일본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남북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등등의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제 하느님이 다시
문물을 보내가지고 살려주었어요. 이렇게 키워주었어. 근데 키워주는데 머슴놈들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주인한테 조금은 보상을 해라. 너희들 주인한테 너무 못된 짓을 했으니까 조금은 보상을 하라고 하느님께서 작업을 해서 미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원자폭탄 터뜨린 다음에 항복하게 한 다음에 너희들 그냥 도망가서는 안 돼. 너희들 정범자고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국가를 피해를 주었으니까 전범자로서 싸움을 일으킨 나라, 전범자로서 전쟁 국가로서 너희들 피해 보상은 해야 된다. 너희들 손들었다고 우리 그냥 보내줄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나라 피해 복구를 하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항복한 거 인정한다. 미국에서 묵시적인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원자폭탄 하나 날라오면 큰일 나거든. 이 폭탄 2개만 더 날라오면 망하거든.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다. 우리가 책임지고 피해준 나라들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봐서 보상을 하고 마무리 짓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 시설에 놓은 모든 21억 불이나 되는 시설물을 다 포기하게 만들고 자그마치 6억 불 이상을 갖다가 그 시대에 차관 또는 무상으로 우리나라를 지원하게 만들어서 국가를 살리게끔 일본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반역 일으킨 대가를 치루어라 하니까 형식적이나마 우리나라를 지원했던 거지요. 근데 형식적이나마 지원을 한 자금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몽땅 그 능력과 자금을 우리 국가 발전에 썼던 것입니다. 필리핀, 태국, 중국 이런 나라들도 다 나름대로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일부 나라는 국가대 원조 받은 걸 갖다가 그 대통령이 다 닦아 써버리거나 호화주택을 짓거나 한 절반은 국민한테 쓰고 절반은 자기가 다 닦아먹고 이 짓을 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쪽으로, 경제 발전 쪽으로 모든 걸 다 올인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 경제 발전을 일으킨 겁니다. 일본의 차관이나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3배 정도 뒤졌어요. 경제력이. 2배 내지 3배 정도 뒤떨어졌었다는 얘기라, 그때 당시. 근데 일본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경제를 일으키니까 갑자기 20년 만에 북한을 앞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내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허리를 굽혀서라도 우리 국민이 살 길을 열어주는 게 최고다. 그래가지고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일본 사람들 그 보상금이라든가 등등의 차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 경제를 살렸던 겁니다. 근데 북한 김일성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쪽발이 새끼들 우리나라 피해주고 이제 와서 보상을 해준다고? 안 받아. 니들 돈 안 받아. 우리가 거지처럼 살더라도 안 받아. 우리 조상 팔아서 니들한테 보상받겠냐? 우리 조상들이 니들한테 얼마나 당했고 수모를 겪었는데 내가 니들한테 그 보상을 받으면 조상 팔아먹은 것밖에 더 되겠냐? 이 쪽발의 새끼들 내가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자존심 내세우고 김일성이는 안 받았던 거예요. 국가가 어렵더라도 안 받겠다. 신조로 따지면 김일성이가 더 신조가 강한 거지. 그러나 현명한 건 또 아니었어요. 왜? 때거리도 없는데 국민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고. 자존심 내세워서 국민들 도탄에 빠뜨리면 되겠냐고. 임금이라면. 내 자존심을 꺾고라도 국민을 살리는 게 그때는 바른 거예요. 자존심보다는 그 시대에는 때거리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굽혀서라도 국민을 살리는 게 우선이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루고 오늘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괄 합의를 보자. 27억 불이 됐든 30억 불이 됐든 일괄 합의를 보자.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이걸로 피해 보상 받은 걸로 하고 국가 대 국가로서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너희들아 나라한테 피해 준 건 사실이다. 징용 끌고 간 것도 사실이고 위안부 이렇게 할머니들 그 위안부 우리나라 여성들을 피해 준 것도 사실이다. 근데 보세요. 그 징용이든 강제징용이든 그 위안부 문제든 우리나라 국민들 엄청나게 살생을 하고 피해를 준 걸 그놈들이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보세요. 인정을 하고 그 무상으로 지원도 하고 유상으로 지원도 하고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대통령이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럼 국가와 국가대로서 대통령이 합의를 잘 받든 못 받든 합의를 보고 끝낸 거야. 잘 받든 못 받든 합의를 봐서 끝냈으면 우리 국가의 대표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 그럼 대표가 합의를 보고 끝낸 거라면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게 의무예요. 우리 국민은 그걸 따라가는 게 의무다. 여러분들 남편이 가장인데 가장이 보세요. 부동산 1억짜리를 한 5천만 원에 계약을 해버린 거야. 예를 드는 거야 지금. 근데 마누라나 자식들이 보니까 1억짜리를 아버지가 가서 5천만 원에 계약하고 보니까 억울해. 잘 보세요. 억울하지만 가장인 대표가 가서 5천만 원에 계약을 했어. 끝난 거야. 이 가정의 대표는 가장 아버지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가장 역할을 할 때 어머니가 계약했으면 끝난 거야. 근데 아버지가 5천만 원에 계약했다고 아들이 억울하다고 그 상대편에 가가지고 나 우리 아버지가 계약을 5천만 원에 했는데 나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좀 돈 더 내놔. 진짜 붙는 거야. 진짜 붙으면 그 상대가 기분 좋아요? 나빠요? 막 욕하고 원망을 하면 기분 좋으냐고. 내 말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더 받아내지도 못해. 그런데 가서 막 더 달라고 나 억울하다고 우리 아버지 계약 잘못했다고 하면서 진짜를 붙어. 그러면 지방망신이지 그 꼴이 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즉 국가의 대통령이 대표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잘 받든 못 받든 합의를 봤어.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이걸로써 모든 잘못한 보상은 책임지겠다. 이것으로 보상은 끝내고 이것으로 우리는 사과하는 뜻을 밝히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게 100%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수긍하고 따라가는 게 맞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거예요.
따라와서 살다 보니까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씩 열린 거야. 그때는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통령이 하는 짓 다 따라가야 돼. 그냥 다 따라야 돼, 법적으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가다가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나라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고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내도 된다. 이런 세상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질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 국가와 어떤 국가와 간의 사이에서 대의적인 명분보다는,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과 어떤 사이에서 대의적인 명분보다는 내 개인적인 이기심으로 이기적인 주장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가 합의 본 거 나 필요 없어. 나 인정 못해. 나 억울해. 하면서 사과하라 그러고 보상하라 그러고 자꾸 찐자를 붙고 딴지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강제징용 당한 사람이나 위안부 할머니나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억울한 심정을 몰라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분통 터질 일이고 억울하죠. 근데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다 보니까 내 목소리도 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다시 옛날 생각하면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흠집을 내. 국가와 국가대 흠집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흠집 내거나 말거나 내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고 자꾸 신경을 건드려서 나라의 교역에 국민에게 득되지 않는 우리 일부 국민들이 그러한 행을 했다. 그러면 제가 그 심정을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억울한 심정 다 알아요. 이 억울한 심정은 다 알지만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억울한 할머니, 억울하게 징용간 조상들, 우리 정부 측에서 세금을 걷어서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처리해야 되는 거야. 왜? 나라 대 나라로서 합의를 보고 끝냈으니까. 우리 국가 정부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보상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다 품어 안았어야 되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근데 얼마나 한심하냐면 위정자들이 국민을 부추기거나 아니면 쏙 발을 빼거나 니들 알아서 해봐. 그래가지고 그 민심을 살짝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표나 얻으려고 하고 민심을 살짝 위하는 척하면서 정권이나 잡으려고 하고 민심을 살짝 건드려가지고 이용해 먹고 그리고 마치 정당한 명분을 세워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부추겨가지고 이 자기 당약 챙기고 이런 짓거리를 우리나라 정부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징용간 우리 선조들 징용 억지로 끌려간 할아버지 얼마나 억울합니까? 후손들이라도 잘 살펴주고 위로해주고 그분들 유공자로서 인정해주고 해서 조상 해탈되게끔 풀어주는 게 그분들을 위하는 것이지 억울한 사람을 자꾸 만드는 게 그분들을 위하는 거냐고. 억울한데 너 억울하면 풀리는 게 아니라 나중엔 진짜 억울하구나 나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길을 가다가 깡패를 만나가지고 봐봐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백, 돈, 뭐 신발 다 뺏겼어.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나 깡패 만나가지고 억울해 해.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억울해 같이 억울해. 그러면 그분이 한이 풀릴까? 안 풀려요. 어떻게 해야 돼? 천만 다행이구나. 너 몸만 상한 게 다행이구나. 돈은 뺏기고 백도 뺏기고 신발도 다 뺏겼지만 너 몸만 상하고 이렇게 돌아온 게 참 다행이다. 그리고 하늘이 깨우치고 바르게 살으라고 하늘이 이런 사자를 보내서 너를 시험한 거구나.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너를 도와주려고 요 정도로 끝냈구나. 그리고 네가 잘못한 과거가 있으니 반성하고 노력하라고 요 정도로 하느님이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억울해하지 마라. 이 정도로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러면 이 사람이 그 다음날 마음이 어때질까? 풀어지면서 도둑놈 그 깡패한테 당한 게 좀 덜 억울하죠. 근데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다 부채질해. 너 억울해. 그러면 이건 한으로 남는 거야. 우리 조상, 그 징용간 할아버지, 그리고 위안부로 끌려간 할머니들을 그렇게 억울한 사람을 자꾸 더 만들어서 뭐가 득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정부 측에서 보상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당신들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억지로 위안부로 끌려간 할머니들, 당신들은 그런 거 당한 것도 없습니다. 일본 그 짐승 같은 놈들한테 당했지만 그 기억조차 버리십시오. 당신들 당한 거 아닙니다. 그 인간들이 소대지만도 못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지, 그 인간들이 진짜 인간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억울하지만 없었던 걸로 하십시오. 그거 기억조차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위대한 할머니고 위대한 조상입니다. 그리고 징용간 할아버지들 정말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훌륭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 국민이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억울하지만 위대한 일을 겪으셨고 그 위대하고 힘든 고통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겪으셨습니다. 즉 당신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국민이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신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은 억울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말 고통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니 위대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집착, 원망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국가를 위해 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국가가 보상을 할 테니까 이걸로 한을 풀고 열심히 바르게 살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든 장관들이 가서 사과를 해야죠. 정치 잘못하고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당했으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일본 놈들한테 사과받을 게 아니고 우리 정치인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루만지고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그 한을 풀어줘야죠. 당신들 징용 가서 억울합니다. 위안부라서 억울합니다. 이 소리만 하고 앉아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야. 한은 풀어줄 생각은 안 하고 그 억울한 할머니들 한을 풀어줄 생각은 안 하고 억울한 사람이라고 부채질만 하고 앉아있어. 당신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 국가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한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 정부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억울한 우리 징용간 할아버지 또 위안부로 끌려간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도와줘야죠. 후손들도 살펴주고.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위안부가 자랑입니까? 집중 끌려간 게 자랑입니까? 억울하지만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국민들 아셔야 돼요. 징용 끌려간 건 나라가 힘이 없어 끌려간 거잖아. 우리나라의 수치예요. 위안부로 끌려간 것도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 끌려간 거야. 개인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치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봐도 국가 대 국가대로 벌어진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도 자랑할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 끌어안아주고 우리 국가가 끌어안아주고 우리 국민이 십시일반을 모아서라도 품어줘야 될 일이지, 이걸 남의 탓으로 돌려가지고 재판질을 하고 재판 답이 어떻게 나왔니, 이렇게 나왔니, 저렇게 나왔니 물으면서 책임을 일본 놈들한테 돌리고 자극을 주고 그런 짓거리를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판사 등신 같은 인간들이지 이게 지금 무슨 시비를 논해서 판단할 일이냐 이 말이야. 응? 당신들의 판단 미스가 우리 국가에 몇백 조의 피해를 주는 걸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들의 정치 실수가 우리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당신 이정자들이 불민해가지고 우리 국가가 얼마나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불을 지르는,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르는 짓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우리나라 재판정에서 민법에서 판정을 내려가지고 보상받을 일이라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로서 국가정책을 만듭니까?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이고 우리나라 국민이 따라야 될 법이고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법이라고, 국제법이 아니란 얘기지. 근데 국제법을 적용시킨 것처럼 대법원 판례가 됐든 뭐 고등법원 판례가 됐든 우리나라 재판정에서 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걸 풀어가겠다고? 얼마나 웃기는 생각이에요. 당신들이 일본 놈한테 보상하라고 판결을 내리면 우리 조상들이 한이 풀립니까? 지금 99%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 한이 풀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판결해서 보상을 하라면 충분히 사과받고 보상받아요? 막말로 그 관리된 기업은 미안하다 그러고 보상을 얼베푼 해줄지 몰라. 그건 사과 받으나 마나야. 보상 받으나 마나고. 최소한 지금은 우리가 50년 전 보세요. 50년 전 때거리가 없는 시절이 아니잖아 지금은. 그러면 최소한 자존심은 지켜야지. 예? 우리 정부에 항의를 하고 보상해라. 당신들이 정책 잘못해가지고 억울하게 우리 됐으니까 보상하라고 해야지. 그 추접하게 있지 그 일본 쪽발이들한테 몇 푼 그냥 보상하라고 사과하라고 떼구장 쓰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런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쪽발이들한테 우리 국가의 자존심을 팔아서 되겠냐 이 말이야. 이제 우리 국민들 떼거리도 있고 살 만큼 살고 있고 밥 세끼 먹는 거 걱정 없잖아요. 그 정도 되면 자존심 지켜야지요. 나 같으면요 일본 놈들이 보상 이 우리 조상 팔아가지고 1조를 준다 해도 안 받고 싶어요. 우리 조상을 팔아가지고 1조를 준다 해도 안 받고 싶다 이 말이라. 정중하게 엎드려 절을 한다면 받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상한테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엎드려서 근절을 해. 잘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그 절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조상 억울하게 당했다고 니들 보상해? 이미 다 국가적으로 보상 끝난 걸 갖다가 그때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보상해?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자존심 상해서도 안 해. 준다 해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김일성이는 그 어려운 시절에도 자존심 지키려고 안 받았어요. 근데 우리 국가가 뭡니까 이게? 우리 국민 북한보다 10배나 잘 사는데도 그 쪽발이 새끼들한테 예? 돈 내놔라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국민들 반성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쌍스러운 말을 쓰느냐? 오늘은 무식하게라도 저 또한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이 못하는 말 내가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쌍스러운 말도 하는 겁니다.